자, 이 코너가 정치 맛집이죠. 세 분 모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 부대변인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채국 오셨으니까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일단 그 얘기부터 가야지. 2년 당원권 정지요. 네. 지금 지명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아니 윤리위원회에 예. 권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윤리위원장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서 결과를 내는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 그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2년짜리.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동안에 예. 이런데 예. 그러니까 방송 신문에 이제 글을 쓰든가 예. 월간지 같은데 글을 쓰든가 아니면 방송 같은데 나와서 예. 당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운영을 촉구를 했던 것들이 예.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당성을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당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얘기고 네. 이거는 저 북한 노동당 같은 데서나 주장하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라든가 혹은 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파시스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던 거. 그다음에 우리 당이 그 망상 환자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라든가 뭐 계몽령이라든가 이런 망상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오셨던 분이 거기다가 무슨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별로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이것은 뭐 전직 대통령의 종교 활동에 대한 그런 폄하다. 그리고 신천지는 저 사입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은 종교에 대한 폄하다. 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 또 정말 웃겼던 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뭐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와 예. 그 우리 장동혁 장동- 당대표를 동급으로 놓고 얘기를 했다. 예. 동급으로 놓지 그럼 뭐 어떻게 놓습니까? 예. 이거 그쪽은 170석이고 우리는 107석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그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것도 저의 그 비판 그 예. 지적 사항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뭔지 저는 예. 뭐 기본적으로는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 뭐 윤리위원회에서 제가 미리 써보낼 때도 써보냈다니까요. 감사위원회에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그쪽의 자유시지만 그런데 그것이 부당할 경우에 저는 정치적 법률적 대응을 확실히 할 것임을 네. 말씀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써서 답변을 보냈어요. 보내셨고. 아니 근데 예. 장황한데 예. 그냥 친한계인 게 죄인 거죠. 아 그렇지. 아니, 근데 본질을 그냥 이게 뭐 이렇게 그래. 간단한 얘기를 맞아. 복잡하게 아, 길게 하지 아니, 저도 그렇게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예, 그래도 예. 제 배려를 최대한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니, 뭘 자꾸 얘기를 하라고. 시청자들 궁금해하시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친한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박 의원님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럼 친한계라서 김채고를 그렇게 어떤 2년 정지에 권고를 하면은 칼날이요 스쳐가지고 저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논리라면 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 네. 게 왜냐하면 이제 징검다리 삼아서 예. 저를 징검다리 삼아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가려고 했던 것 같고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장동혁 대표에게 칼과 스피커가 있어요. 예. 스피커는 장해찬 씨가 스피커 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칼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스피커가 나와서 아 이거 고름과 같은 존재들이 여기 와서 짜버려야 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들으셨죠? 여기 와서 연말까지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멍석을 깔아 주시더만 거기다가 제가 무슨 먹을까입니까?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칼을 쥔 사람들은 이제 뭐 너 징계야 예. 2년이야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단 제 단계에서 이제 제동이 확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징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사실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는 곳에서도 예. 일제히 다 사설 칼럼 이런 예. 걸 쓰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짓이냐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움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 대변인 보시기엔 지금 이 사안에 관련해서요.
징검다리만 뽑혀나가고 이게 그래도 그걸 바라는 것 같아. 아니 상황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웃을 일은 아닌데 예. 예, 웃을 일은 죄송합니다. 아닌데 좀 근데 하여튼 상황이 이게 이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예. 객관적으로 더 강력해진 체리 따봉이에요. 예. 더 강력해졌습니다. 예. 윤석열이 있었을 때의 국민의힘의 모습보다 더 예. 치밀하고 치졸하게 진행되고 예. 있어요. 그때는 이준석 당시 대표를 딱 찍어서 이준석만 예. 저기 타키스로 해서 뽑아냈잖아요. 예.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할을 했었던 예. 것 같아요. 체리 따봉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타켓인데 예. 그 옆에 사람부터 차근차근 인질로 잡아놓고 한동훈 전 대표를 압박하는 예. 지금 모양새입니다. 예. 더 안 좋잖아요. 예.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가족 인질로 잡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 굉장히 질이 예. 안 좋은 이 말하자면 빌런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압박용으로 첫 재물이 되신 예. 그런 케이스 같고 사실 말씀한 대로 공당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평론가가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네. 그렇게 당내에서 징계를 받을 일이라면 그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살려놓은 상황에서 저는 옆에 사람을 또 한 명 더 네. 징계하지 않을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징계는 아니어도 네. 당협위원장 정도 친한계는 좀 이렇게 정리되는 수준에 대한 충격을 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 네. 끝까지 징계는 해도 윤리를 통해서 땅땅땅은 안 할 겁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장동훈 대표의 이 말하자면 네. 그 상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지금 이 당내에서 사라지면 예. 아, 장동훈 그렇군요. 이 대표 자체는 예. 뭔가 싸울 대상이 사라져요. 적대적 공존이군요. 적대적 공전이 필요합니다. 예. 지방선거까지. 그러면 그래서 저는 계속 괴롭히기만 할 것 같아요. 이 징검다리이신 김채곤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예. 뭐 저도 저 김영우 최고께서도 같은 선상에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론 그래도 한동훈 전 아, 대표보다는 높지만 적대적 공존의 같은 공전에 선상에 같은 선상에 예. 올라 있어서 저는 윤리위원장 임명을 최대한 미룰 것이다. 아 그래요. 네. 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보다 좀 더 거칠게 나갈 예. 것으로 아 그래요. 예상하는데요. 예. 일단 뭐 고름을 짜낸다 이런 표현은 예. 그냥 나오는 얘기가 예. 아니에요. 결심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네, 예. 제거하겠다는 거고 네. 다만 이제 타이밍 시점 이런 거를 예. 좀 더 보겠죠. 근데 이게 당에서 정당에서 예. 뭐 왕왕 있는 일입니다. 서로 이제 좀 정책 의견이 다를 때 비판도 주고받고 하는 게. 예. 근데 이제 그만한 얘기 앞서서 쭉 거론하셨던 얘기로 뭐 당원권 정지 2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입틀막이죠. 예. 저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요. 예.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예.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당에서 정치적 경쟁자나 혹은 정적을 예. 당내 사법기구, 예. 감사기구 이걸 동원해서 누르거나 제거하려는 것보다 퇴행적인 일이 없어요. 네. 다르게 해야죠, 다르게. 경쟁을 하더라도. 근데 그 가장 극단이 체리따봉으로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낸 거잖아요. 네. 그걸 지금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외력이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당의 통합과 확장을 추구해야 될 당대표가 네. 자기하고 어쨌든 뭐 경쟁 관계 혹은 뭐 정적 관계에 있는 개인 혹은 그 계파를 당내 감사기구 사법기구를 동원해가지고 누르거나 제거하는 네. 거다. 이보다 퇴행적인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1월 달부터 변화해서 뭐 혁신하고 확장하겠다는 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네. 때문에 이걸 이제 징계를 계속 추진하면서 뭐 확장 변화라는 건 별로 설득력이 네. 없고 이걸 하면 이제 변하지 않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당내 분위기가 좀 묘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친한계를 빼놓고 나머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꼭 그래요. 네. 예전에 박근혜가 유승민 죽이기 할 때도 다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준석 죽이기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강 건너 불구경했어요. 지금도 약간 그 비슷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틈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내가 당에서 주문하는 뭐 선거 앞두고서 변화하고 확장하고 이걸 할 테니 지금 이 당원들의 지탄을 받는 당내 내부 총질 세력 네. 이걸 갖다 정리하는 거는 좀 묵인해 달라. 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분위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뭐 뒷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아니라죠. 저는 외롭지 사실 않으시단 아니,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기자적인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기자는 아니지만 네. 기자를 하다 들어와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아 우리 정당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어디다 칼럼도 썼는데 비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비겁해. 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뭐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득권에 쩌든 사람들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것이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득이 되느냐 안 근데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박원석 의원 지적하신 그분하고 동일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사면 초과예요. 네. 사실은 네. 12월 3일 날 뭐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집단으로 이거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친윤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을 뒤에 대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유상범, 김은혜, 네. 뭐 조지현 네. 뭐 이런 분들 옆에다 뒤에 대동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외로운 상황인 거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끼리 잘 지내야지.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번에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도 본인이 뭔가 결기를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그 윤호개인 세력이 야 이 사람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김문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장동혁도 아닌가 비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죠. 이 24시간 동안 연설하는 그렇습니다. 거 보통 예.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 목숨 걸고 한 것 같아요, 그분들. 예. 죄송한데 보이더라고요. 예. 그게 내부용 필버예요. 네. 내부용 필리버스터인데 국민들한테 공감될 만한 언어를 쓴 거는 하나도 없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외부용 필리버스터냐? 아니죠. 그럼 내부용으로 지지자를 결집하고 사실 지금 본인이 처한 처지가 흔들리는 당권이에요. 네. 흔들리잖아요. 주위에서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정일 최고 2년 일단은 구형을 해놨는데 이거가 지금 안에서 그렇게 좋은 여론이 없단 네.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 본인의 어떤 지도력이 없는 상황에서 단식을 하거나 삭발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거보다는 24시간만 좀 버텨주면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결기를 24시간 동안 보여줘서 나 이렇게 독하고 이렇게 의지력이 높은 내가 우리 당 대표다. 네.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거를 저는 필리버스터로 내부용을 다지기 위한 거였지. 예.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뭐 본인이 정말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네. 너무나 반대해서 그걸 했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럼 김채국 빼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망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유턴해서 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갑니까, 저 당이? 아니 네. 그 저는 뭐 네. 그 이제 변화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의 네. 몇 가지 조치는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당명을 바꾸겠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네. 조금 이제 폭을 넓히는 듯한 네.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계엄에 대해서는 그 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계엄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사과도 했고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에 잘못했습니다. 네. 계엄 이후에 윤석열 지키겠다고 40몇 명이 몰려가고 탄핵 반대 당론으로 그렇습니다. 정하고 네. 윤호개인 세력한테 자리 깔아주고 지금도 윤호개인 세력하고 손잡고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반성하고 단절하면은 그게 변화인데 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것까지 네. 안 간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이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자기가 레토릭상으로 조금 변하는 걸 양해해 달라. 제물로 한동훈과 김종혁을 줄 테니 네. 뭐 이런 거고 예. 당내의 변화를 촉구하는 세력들에게는 좀 봐달라 이거는. 그래서 지선까지 간다는 전망입니까? 그렇게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지율이 안 올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 전망이 어두워. 네. 이러면 또 동요하죠. 지지율은 따로 뽑아서 보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잘 나오는 데이터를 네. 보는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필리버스터라든지 지금 현재 친한계를 쳐내려고 해놓고 나서 예. 결국 당무감사위원은 특검 같은 거예요. 한동훈 특검. 그 당내에서.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계를 특검하겠다고 해서 다 잡아서 지금 조사해서 쳐내놓고 결국에는 전담 재판부는 못 해놓은 거예요. 그 네. 안에서. 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윤석열은 결국에는 명태균, 그 다음에 통일교, 권선동 의원은 이렇게 달콤한 욕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값을 마지막에 치르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도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윤호개인 세력하고 손 잡아버렸잖아요. 네.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제 관성적으로 어, 내려오려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1월에 우리가 중도 확장을 해서 우리가 윤호기행과 결별한다.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장해찬 여의도 부원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김민수 최고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배신자 장배신 아니, 그러니까 되는 어떻게 거죠. 됩니까? 저 체제는.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죠. 예. 결국에는 지도부 체제가 지탱할 수 없고 여기도 지지층이었고 이쪽도 지지층이었고 그래서 끝까지 예.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어떤 극단적으로 가서 지선을 치른다는 시나리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계를 잡아놓는 시점을 예. 2월 18일 그 윤석열의 1심 예. 이 선거가 나올 때까지를 좀 잡아놓는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네. 예. 일리가 있죠? 아니 뭐 지금 그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게 그 두 개의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12월 3일 네. 1년 비상계엄 1년 되는 날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 네. 그 두 개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는 거고 사실 그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12월 3일 그때 절연을 하지 못하면서 그 대신에 한동훈과 김종혁을 날리는 걸로 해서 아까 무슨 뭘 던져준다고 얘기하셨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마를 하고 가면서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네.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런 상태가 계속 되겠죠. 지금 저 유정복 시장도 나와서 뭐 펄펄 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황당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네. 있거든요. 전국에서 예.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인천시장도 그렇고 무슨 뭐 다른 예.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그럼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야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못한다라고 이제 아우성을 치실 거고 그거는 기도 의원 출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저 리더십으로 하다가 우리는 거의 뭐 가만 안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이 가능합니까? 아니 뭐 그거는 사실상 뭐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제도적으로는 그 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지만 보세요. 이제 여론조사했고 우리가 뭐 전폐한다라든가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나쁘다고 해서 전국에서 시도 그 광역단체장들이 성명을 내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럼 거기서 입장을 확실히 해야 돼요. 네. 아 이게 내가 달라지겠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연하겠다라고 하든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윤호개인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제일 저 어려운 분, 네. 잘 때 발 못 받고 네. 자시는 분은 지금 주무시는 분은 그분이실 수도 있어요. 장동혁 대표 굉장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스러울 예. 거예요. 자, 국민의힘의 미래. 뭐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예. 아니 뭐 국민의힘에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은 없는데 아니 그래도 아마 제1야당인데요. 큰 변화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이제 그 1심 재판이 예. 하나의 분기점이 될 예. 거예요. 지난 12월 3일 계엄 1년에 이어서. 그리고 누가 그때도 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주 극소수일 거고 장동혁 대표도 아마 좀 멀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국민적인 신뢰 회복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모순되는 면이 많아요. 지금도. 네. 이를테면 뭐 친한계에 대한 징계도 그와 모순되는 거고 당내 뭐 인사 이를테면 뭐 장해찬 씨나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을 당직 배치하는 걸 봐도 모순되는 거고 그래서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가 있다.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때문에 신뢰 회복의 계기로 이렇게 금방 작용하지는 못할 거고 장동혁 대표한테 답은 사실은 그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호개인 세력과 철저하게 선을 긋고 결별하고 당내에 다른 뭐 경쟁자가 됐든 뭐 한동훈 계가 됐든 이쪽과의 갈등을 더 확대하지 말고 이쯤에서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연을 확장해 선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대표로서 본인 리더십을 보장받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길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설계할 때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신념인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윤호개인 세력의 대표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윤호개인 세력의 대표로 이렇게 계속 어정쩡한 상태로 가다가 친한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뭐 변화, 혁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죠, 지금 현재로서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에 악재가 생겨도 그 악재를 끊어먹는 게 누구냐면 장동혁 대표가 끊어먹었어요. 씬스틸러가 됐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다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극적인 반전보다도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갈등은 줄이고 외부의 이 신뢰나 지지는 회복하고. 네. 근데 그걸 안 하면 백약이 무효한 거죠. 근데 제가 조언을 좀 드리면 장동혁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물론 메시지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에게 지금처럼 빛나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 네. 스스로 빛나는 정치인이라면 비대위를 내려놔도 본인 혼자 길게 볼 수 있는 호흡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호흡이 없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한 정치인 장동혁은 늘 기대서 정치를 해왔던 네.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기대서 거기서 뭐 사무총장도 했고 수석 최고위원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상황이 변하니까 친윤 쪽으로 가서 있다가 선거 나왔을 때는 또 윤호견에 기대서 대표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다 벗어버리고 본인 혼자 정치인 장동혁으로 클 수 있다? 그런 정치력을 보유한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죽더라도 윤어게인으로 본인의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의 영광을 저는 뭐 몰락하는 순간까지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혹시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당 얘기인데 뭐 제가 이미 뭐 징계는 구형 네. 받으셨는데 아니, 연말 시상식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아직 심사위원장이 안 정해져. 그래서요. 피고도 한 말씀 하시라 그러는데 뭐 피고 말씀은 안 됐거든요. 제가 이 김채국 보시면 참 뭐 여러 가지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자, 이 통일교 특검은 야당은 당황했습니까? 뭐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죠.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당황한 거는 민주당이죠. 네. 그러니까 오죽 당황했으면 네. 아니 당 대표가 이게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하다가 슬그머니 확 바꿔가면서 뭐 할 수도 있다.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했으면 그렇게까지 확 예.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그래놓고서 그게 민망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 국민의힘이 더 당황하는 것 같아. 예. 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민망함과 당황 이것들 숨기기 위한 그런 그 뭐랄까 그 레토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당한 건 전혀 없어요. 예. 집권여당의 의석수도 많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뭘 당할 게 뭐 예. 있겠어요. 다만 저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늘 저는 주장했던 게 시간의 문제다. 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처음에 일고의 가치라는 말은 정쟁하지 말아라.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이 얘기고 네.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는 게 네. 민주당의 주류 입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네. 시간이 앞당겨져서 단박에 받은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금요일에 갤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통일교처럼 유사 종교 집단이 예. 정치권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예.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여야 막론하고 단호하게 처리해라. 예. 라고 하고 나서 갤럽의 조사 자체가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하자라고 예.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특검의 요건은 뭐냐면 여론에 높으면 특검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이 우리 지지층도 하라는데 예. 이게 당에서 이걸 거부해요? 명분이 없잖아요. 네. 거기에다 대통령도 그냥 갑시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은 안 받을 거야. 이거 한 일주일은 장사해먹고 2주는 해먹어야겠는데 근데 바로 받아버리니까 국민의힘 당황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송원석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하자. 뭐 이상한 뚝따지 같은 네. 소리를 해요. 네. 특검은 협의해서 바로 처리하면 금방 하는데 패스트트랙 시간 오래 걸리고 뭘 합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여론이죠. 네. 뭐 여론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해야 된다는 답변이 높게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수용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더 불리할 것도 없다 이런 정무적 판단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로 보면 민주당을 상대로 한 로비는 2018년, 19년에 집중됐고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전후거든요. 더 시기적으로 가까워요. 네. 그런데다가 대선 때 어쨌든 배팅을 한 겁니다. 네. Y로 가자. 네. 이렇게 한학자 총재가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저 판도라 상자 열면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데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여당도 있는데 여당에서는 저쪽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설사 우리 쪽에 데미지가 있어도 이 정부 사람은 아니다. 네. 라는 논리를 세울 수 네.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특검 안 하고 여당이 거부하면 2차 종합 특검의 명분이 안 서요. 네. 이게 특검 수사하다가 여기서
이 불거진 사건인데 2차 종합특검을 하자면서 이건 안 한다는 게 군색한 데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저쪽에 주도권을 야당한테 주고 마치 여기가 방어적인 것처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받기로 한 건데 근데 이제 아직도 특검의 수사 범위 그다음에 추천권 그리고 이제 기간 뭐 파견 인력 이런 세부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어서 얼마나 조기에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세는 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네. 저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지금. 좀 저는 경계하는 게 있어요. 네. 특검 만능론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내란이라는 건 워낙에 예외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수사하는 게 저는 네. 맞았다고 봅니다만 우리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수사하는 게 네. 맞거든요. 네. 더군다나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수사까지 다 경찰 국수본에서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서로 일어나서 특검하자 그래서 특검 만능론에 길들여지면 그런 정상적인 그 우리 그 국가 수사 역량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늘 효율적이지 않아요. 지금 보면 ODA 있잖아요. 지금 이제 통일교 쪽에서도 네. 약간 ODA 로비를 그 뭐 키르기스탄 이런 데 또 했다는 게 또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 이어서. 네. 이렇게 상대국이 있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 걸려요, 수사가. 네. 특검에서 할 수가 없는 수사입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2차 특검도 별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쪽 특검이 돌아가니까 저쪽 특검도 받자 이래서 가는데 저는 그 만능론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김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아까 여당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그 근거가 당시 Y에 배팅을 했다는 그거.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야당으로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격적으로 받으면 당연히. 뭐 유탄이 날라올 가능성은 아무리 봐도 여당 쪽이 당시 여당 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이거는 그 거대 종교 집단이 네. 그 금력과 그 교인들을 예. 통해서 정당 정치를 좌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그 대통령실에 자기들이 보좌관을 보내겠다. 나중에 우리가 대선 후보까지 나가겠다. 뭐 이럴 정도로 오만방자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야 주요한 정치인들이 막 연관돼 있고 누가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불리 따지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니, 근데, 정당 그렇습니다. 정치를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진상을 드러나야 된다는 네. 건 뭐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Y로 가자, 윤석열로 네. 가자라고 해서 갔겠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절연을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요. 음. 그 자당의 여러 의원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그거는 많이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만 얽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냐고요. 유탄이 어디로 튀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친한계는 당황하지 않아요. 네. 친한계는 드루킹도 상관이 마찬가지지만, 진짜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면 명태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천전군 갔느냐에 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명 계속 있어요. 딴 아니 얘기하면서. 꼭 어떤 개파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어떤 그 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개파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선거하는데도 예. 저한테도 예.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신천지하고 제가 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뭐 예. 온갖 얘기들이 뭐 저 사람이 왜 신천지 로비를 대신해 주지? 예. 뭐 이럴 정도로 찾아오기도 하고 뭐 파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파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종교 집단이 왜 저래? 뭐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어쨌든 이번에 잘라내야 돼요. 예. 누구 유불리를 떠나서 예. 잘라내야 그렇습니다. 되고 예. 하다 보면 유탄이 어디로 튈지 잘 모르고 아니 막말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한학자 만났다. 이러면 만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뭐 로비를 받은 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술을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통일교 특검 문제는 어떤 사람들 사입이라고도 하고 예. 유사 종교라고도 하고 판단하는데 이 종교의 옷을 입고서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포교가 아닌 어떤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서 정치를 농단시킨 네. 사건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는 네. 게 저는 본질이 돼야 꼭 되고 통일교뿐만 아니고 그 지금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집단이라도요.
이 종교의 힘 네, 옷을 입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종교와 정치가 아무리 종교의 옷을 입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이 부분을 쳐낼 수 있는 네. 기준을 해놔야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휘둘리지 않을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야가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맞추다 보면 여야에 관계된 사람들 그게 어떤 단순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사업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속간에는 예.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아니 민주당 인사 있고 대통령 연계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가자는 초점이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 예. 통일교특검은 그런 잘못된 종교 집단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협의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민주당 갑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특검 추천을 예. 누가 할 건지 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이걸 가지고 또 삿바 싸움을 예. 한동안 할 텐데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좋은 전기가 될 네.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너무 실갱이 하지 말고 그동안에 통상 특검 해왔던 대로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양당이 추천권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이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양당 다 문제가 있어요. 제3자로 하겠죠. 양당의 예. 정치인들이 다 거론되고 있고 예. 그래서 양당은 추천권을 예. 포기해야 되는 건 명확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3자도 너무 이렇게 막 유불리 그거 계산해봐야 소용없는 게 예. 특검이 제3자 추천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수사의 논리로 갑니다. 예. 무슨 정치적 영향 이런 거 안 예. 받아요. 그래 봐야 뭐 별 소용없고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 진짜 하려는 거야? 예. 이런 의구심만 사기 네. 때문에 신속하게 협의해서 정리하자.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네. 드냐면요. 정치권은 손을 떼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그다음 개혁신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관계 있지만 우리는 없잖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로비는요 종교 집단인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해서 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그때 없었으니까. 개혁신당도 없었으니까. 정치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아니, 당이 없었으니까. 당은 그렇다 예. 치더라도 어쨌든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은 손을 떼고 이런 그다음에 서로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정말로 종교 집단이 더 이상 정치를 쥐락펴락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3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무슨 이게 대법원이 됐든 아니면은 그 대한변협이 됐든 뭐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조이대를 어떻게 믿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대한변협도 못 믿겠어. 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그랬더라 아까 박원석 의원이 그러셨던가 누가 뭐 야 그러면 저 뭐야 7개 종단에서 종단에서 하도록 해라라고 뭐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는 제3자 특검으로 정치권이 손뗀 제3자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 전례들이 추천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법무부 차관, 뭐 대한변협 회장, 예. 뭐 법원행정처장 뭐 등등 해가지고 추천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 찾아보면 예. 제3자로 근데 전례에 따르면 됩니다. 합의를 하려면 그런데 합의를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만약에 네. 한쪽에서 극단적인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분명히 합의를 하려는 마음이 없는 쪽에서 그러면 그래도 갑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근데 간다는 것 같아서 요새. 그래도 예. 가는 쪽으로 지금 마음을 넓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정치적인 꼼수가 보이면 못 예. 받겠지만 저는 그 누가 되더라도 이 특검 임명에 대해서 납득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간다. 예. 그래서 저는 본질만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예. 예. 본질만 흐르지 이게 않으면 정치권에 서로 누가 많다, 네가 많다 이걸로 가지 말고 예. 정말 정치의 개혁 차원에서 한번 이 통일교 특검 예. 그리고 이와 비슷한 유사 종교를 끌어내는 특검. 예. 그런다면 민주당 간다는 게 그러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야 이거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정치권 손 떼고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아마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길 잘 들었습니다. 서영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